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UNRWA,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여기에 그 가자지구의 현직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하마스 대원이거나 아니면 하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나온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UNRWA, 유엔 기구가 아니라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 인도주의적 그 의사 모임이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역시 하마스, 친하마스, 반 이스라엘 이런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면 원래 이 정치적 성향, 이 편향성을 보여주면 안 되는 데인데. 그렇죠. 이제 그 프랑스에선 처음 출발했는데 이제 국경 의사회를 약자로 프랑스어 앞자를 따가지고 MSF라고 불러요. 근데 MSF는 1989년부터 가자지구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했고요. 300여 명의 소속 의료진들이 지금 현지 병원 하마스 보건부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그 의료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향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MSF 헌장 그들의 사명에 따르면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부터 철저하게 독립을 유지한다라고 그 자리이 헌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또 앞으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하마스적인 행태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연구단체가 이제 MSF 공식 계정, 트위터 계정과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100여 명의 임직원의 SNS를 다 분석을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듣고선. 그러니까 MSF 소속 간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 트위터 글을 어떻게 얘기해서 엑스라에다가 어떻게 게시글 했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가자는 모든 아랍 군대가 상상도 하지도 못할 일을 해냈다. 10월 7일 사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하 터널을 파냈으며 스스로 무기를 제조했으며 어머니들은 자식을, 노인들은 자기 집과 회당을 희생시키며 엄청난 과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10월 7일 학살을 두고 간호사가. 그리고 MSF 공식 성명에는 10월 7일 하마스 학살 규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MSF 프랑스 지부 부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7일 학살에 대해서 가자지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가자지구에서 공부 좀 더 해야겠다라면서 이스라엘 학살 피해가 막 초기에 이제 보도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내보쳤고요. 그 다음에 IDF의 방어적 조치를 두고선 학살, 박멸, 무차별 폭격 등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을 자꾸 트위터에 날린 것이죠. 뭐 이런 너무 많아서 이런 류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다 뭐 팔레스타인 주민 하마스 병력이거든 사실상. 우리 지금 뭐 공격당해서 지금 뭐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 국경 없는 의사회인데 국경이 있네요. 그렇죠. 종교가 있죠. 종교가 있고. 근데 원래 이 국경 없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뭐 선교사님들도요. 아랍 국가에서 이렇게 선교하시고 또는 뭐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 지역 사람들, 그 국가 사람들, 그 민족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가서 그 선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과 애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옹호되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증오와 반감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국경 없는 의사회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족도 그 지난해 그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학살할 때 함께 했었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전문 연구기관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부조정관이니까 어시스턴트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한 부원장급인 거야, 병원에서.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들을 치하하는 메시지, 장하다, 팔레스타인 우리 하마스 가자 주민들 장하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를 남발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학살에 참여하고 뭐 이러했던 그 하마스 친구들하고 이제 인척 관계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 일종의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같이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동화되는 것,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범인을 알아낸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 그 10월 7일 날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열흘 정도 지난 뒤에 10월 17일 날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알 아훌리라는 그 가자지구 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병원 건물이 폭파가 돼서 폭삭 주저앉고 그 병원 안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들이 500명 정도가 사망하는 대학살이 이루어졌다. 막 이게 영국 BBC에서 이걸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전 세계로 쫙 받아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난리 났었습니다. 그날 10월 17일 날. 그 뉴스 보고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당연히 어떻게 아무리 이 전쟁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격해서는 안 되는 이 병원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500명씩이나 죽일 수가 있냐.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병원 건물이 폭파된 것도 아니고 병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공격을 받은 것이고 5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죽었다.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미사일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PIJ라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린 로켓이 불발이 돼서 오발로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자기네 그 병원 주차장에 떨어진 것이다라는 그 정정 보도가 다음날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병원이 폭파됐다. 막 이런 뉴스가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렇게 먼저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BBC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희대의 이제 오보 사태가 터졌는데 누구를 인용했냐? MSF 소속 의사들을 인용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기존까지는 MSF는 노벨상도 받고 좀 공신력 있는 의사, 국경 없는 의사, 우리가 이제 우리도 유튜브 보면은 광고 나오잖아요. 우리 브레드 TV 앞에도 맨날 광고 나와요. 되게 사명감 있고 막 착한 척, 오만 착한 척 다 하잖아요. 이거 보고도 막 밥맛이 확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PIG 오발 사고 당시에 이제 당시 MSF의 그 고위급 의사가 뭐라고 이제 그 BBC나 이거 트위터에도 올렸냐면 수술 도중에 천장이 무너졌다 막 이런. 두 발 주차장에 떨어졌는데 오발 사고 이튿날에는 그 관련 소속 의사는 어젯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00명 이상의 부상자 속출했다고요. PIJ가 오발 사고 불량난 거죠 사실상. 속출했다고 하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쓰니까 BBC도 그 인용 보도한 거예요. BBC가 잘못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 열거된 사료를 봤을 때 MSF는 인종, 정치, 종교에 관한 중립은커녕 하마스의 의무사령부, 하마스의 심리전단, 사이버 사령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이 정도면은 뭐 UNRWA도 그렇고 국경 없는 의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 유엔 기구 또는 국제 기구에 대한 감시와 통제 아니면 이런 일 같은 경우에 소송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일탈 행위가 아니라 범죄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그 10월 7일 학살 때 그 인질 사망한 사람도 그렇고 인질로 납치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꽤 돼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어떤 여론이 팽배하냐면 이런 운라나 국제기구에 대한 기금 중단뿐만 아니라 집단 손배도 해야 된다. 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막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0월 7일 그 유엔 등 국제기구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 지역에서 구호 활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심장마비해서 뒤에서 막 인공호흡하다 갈비뼈 나가면요. 나중에는 살아놓고서 이 사람 소송할 수가 있어요. 도와준 사람을. 그래서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면책특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구호단체에서. 그래서 1945년에 미 의회에서는 그 구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구호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면은 소송할 수 없게끔 면책특권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얘네들이 이 구호단체가 테러리스트가 될 줄 몰랐지. 같이 공모할 줄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공화당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호단체에 광범위하게 주는 그 면책특권 혜택을 일부 제한한다. 그러니까 테러세력과, 요번 운라처럼 테러세력과 연계 정황이 포착될 시에는 면책특권을 제한한다. 예외 조항을 이제 신설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10월 7일 유족들이 직접 운날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다 제기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입법 통로가 열리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기금을 고갈시키고 한쪽에서는 집단 손배로 부셔버리자 뭐 이런 투 트랙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브래드 TV 유튜브 채널 앞에도 보면은 국경 없는 의사의 막 광고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의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간증하듯이 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도와주세요. 모금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전쟁 지역, 분쟁 지역, 자연재해 지역 가서 정말 국경 없이 조건 없이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맞긴 맞아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데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100명 이 짧게, 사람들의 좁게 문제라는 거죠. 예. 전체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전체가 하마스와 아주 그 밀접하고 무슨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러나 이건 좀 심각하네요. 예, 100명. 100명. 그 동네만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 동네 그 지역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아유.